투게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특보를 시작합니다.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이 곧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립니다. JTBC 뉴스특보에서 추념식을 1시간가량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추념식은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서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됩니다. 그간 대전현충원에는 전두환 씨의 친필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지난달 국가보훈처가 이를 교체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서체로 만들어진 현판이 걸린 뒤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제 현충일 추념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헌화 분향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내외께서 주요 내빈들과 함께 현충탑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도 모두 자리에 서서 헌화와 분향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착석하신 채로 헌화와 분향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분향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당 대표, 국가보훈처장, 국방부 장관, 군 지휘자 및 보훈단체장께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들과 함께하십니다. 헌화 분향에 참여하신 보훈단체장은 광복회장 김원웅,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장 김영수,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 회장 강길자,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장 김덕남,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장 박운욱,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부회장 차수정,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장 박종길, 대한민국 제향군인회장 김진호,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장 이종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장 황규승,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장 이화종님이십니다.
여사님께서 3번 분양하시겠습니다. 여사님께서 3번 분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배해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우측으로 돌아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늘 헌화 분향에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저항 시인 이육사님의 따님 이옥빈님, 6.25 당시 장사 상륙작전에 참여한 참전용사 강영군님, 3.15 의거 희생자 고 김태열님의 배우자 오무선님,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전사자 고 남궁선 2등 중사 아드님 남궁왕훈님, 고 정영진 하사 아드님 정혜순님, 고 김진구 하사 아드님 김대랑님,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한 전주시청 고 신창섭 주무관의 배우자 김희순님과 성주군청 고 피재호 사무관의 배우자 김은정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오늘 경례문은 6.25 참전용사 후손 간호장교 이혜민 소위와 국립유공자 후손 해군 김도연 대위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전면 좌측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애국가는 65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지켜내는 호국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제작된 영상에 맞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햇볕이 많이 따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차양모를 착용하고 시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지 낭독 순서입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1951년 7월 치열한 6.25 전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려던 편지와 가족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전사했던 고 임춘수 소령. 전하지 못한 편지 속에는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가족들 손에 전해져 온 편지. 그 편지에 남겨진 아버지의 글씨와 그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만 오랜 세월 간직해 올 수밖에 없었던 당시 9살이던 딸. 이제는 그때 아버지의 나이도 훨씬 넘겨버린 따님께서 70년 만에 아버지께 답장을 올립니다. 여보, 인편의 안부 편지 2통과 어여쁜 어린애들 사진은 잘 받았소. 당장에 가지고 다니며 보여주고 큰 소리치며 자랑했지요. 애들 보고 싶어 못 견디겠소. 매일 짬만 있으면 애들 사진 꺼내놓고 쳐다보지요. 학교는 잘 가는지, 공부는 잘 하는지, 먹는 것은 잘 챙겨주고 있는지 좀 고생해 주시오.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이렇게 커다란 희생을 내고 그만둔다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어찌 참겠소. 귀여운 자식놈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걸음이 됩시다. 부디 몸 조심해 아이들 잘 보살펴요. 우리 곧 만나요. (70년) 만에 답장 보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빠, 그리운 아버지. 70년 전 그때 저는 아빠를 사랑한 9살 아이였습니다. 지금 저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78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릅니다. 전쟁터에 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장작 무더기를 트럭 가득 싣고 오셨던 그날 남기신 마지막 약속. 자야, 동생들 잘 챙기고 따뜻하게 기다리거라. 이 장작이 다 태우기 전에 꼭 돌아올게. 1951년 2월 찬바람이 한참일 때 오매물방 기다리던 아버지의 편지가 왔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보고 싶으니 사진을 보내달라 하셨지요. 두어 달 지나 4월 봄 내음 맡으며 바깥 나들이하기에 참 좋은 어느 날에 어머니는 우리 사남매 꽃단장을 시키셨어요. 사진으로나마라도 아버지를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하니 동생들 잘 챙기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퍼뜩 생각이나 안간힘을 내어 막내를 꼭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해 7월 아버지는 전사 통지서와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지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납게 무더웠던 전장에서 쓰러져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왼편 깊숙이 저의 돌사진과 못다 보낸 편지를 품고 계셨습니다. 걸음이 되어준 아빠 덕분에 제가 우리 가족이 우리나라가 꽃과 같이 피어날 수 있었다 생각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아버지가 서운해하실까요? 남들은 모두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모르고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였지요. 하늘에 경포대 같은 곳이 있을까요? 아빠, 우리 다시 만나면 맑은 물에 함께 발도 담그고 물장구도 치면서 재미있게 놉시다. 힘껏 부둥켜 안고 얼굴도 부비면서 길게 웃읍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빠,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 그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죠? 70년 세월이 지나 이제야 답장을 드리네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2020년 6월 6일 아버지의 전부 딸 드리겠습니다. 그댄 커다란 나무 말없이 그곳에 서서 기나긴 겨울 끝에도 내게 보내는 영원의 미소. 그건 당신의 선물. 모두 잠든 아득한 밤에 멀리 지는 별빛. 그리운 그대 얼굴.
거칠은 두 손 다시 펼치네 영원의 노래 나만의 커다란 나무 항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등 뒤에 서서 지켜준 나의 아버지 나를 믿어준 구겨진 돌 사진의 주인공 이묵자 여사님의 편지에 이어 이수연님께서 아버지를 불러주셨습니다. 커다란 나무, 우리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땅의 자랑스러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어쩌면 평범한 우리의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위해 스스로 거름이 되기를 마다치 않은 고 임춘수 소령님과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에 대해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오늘 증서를 받으시는 네 분은 국가유공자 이현원님, 국가유공자 김종효님, 국가유공자 김영창님, 국가유공자 고유재국님입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이현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본인 이현원님에게 수여됩니다. 이현원님의 손녀 이유진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김종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본인 김종효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김영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본인 김영창님에게 수여됩니다. 김영창님의 배우자 김정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유재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배우자 이꽃님님에게 수여됩니다. 고 유재국님의 부친 유택열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유족분들께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 바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65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25 전쟁 70주년인 올해 65번째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독립과 호국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애국의 뿌리임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가장 빛나는 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애국 영령과 국가 유공자들께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국립대전현충원의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유국헌신 군인본분이었습니다. 광복군을 거쳐 지금의 우리 군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인정신의 사표입니다.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대한의 자유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이 모든 애국영령들과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은 봉오동 전투 전성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100년 전인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독립전쟁 첫 번째 대승리를 거두었고 10월에는 김자진 홍범도 장군이 주축이 된 연합부대가 청산리 대첩이라는 독립전쟁 사상 최고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방 후 많은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이 되었습니다. 독립정신을 호국정신으로 개성하여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은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장병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냈고 반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광복군 유격대장 장철부 중령은 기병대 대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후 1950년 8월 4일 대대지휘소가 점령되기 직전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29의 생을 마감했고 이곳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목숨을 바쳐 용맹하게 싸운 장병들뿐만 아니라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돌본 보이지 않는 영웅들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 이현원 중위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1기생으로 1953년 3월 임관에 참전했고 간호전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헌신적으로 장병들을 돌보셨습니다. 이현원님은 오랜 시간 자신의 공훈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2017년 9월 러시아 동포 간담회에서 뵙고 오늘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가 유공자 정서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현원님께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독립군의 딸 고 오금손 대인은 6.25 전쟁 때 벽골 부대 간호장교로 복무했고 전역 후 오지의 환자들과 가난한 독립운동가들을 돌봤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고 김필달 대령 역시 1950년 11월 간호장교로 임관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에 참전했고 간호병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을 실천한 간호장교들이 있어 가장 위태롭고 절박한 순간에도 병사들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 역사는 70년이 지난 오늘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3월 3일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75명이 임관과 동시에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대구로 향했습니다. 오늘 경례문을 낭독한 이혜민 소인은 그날 임관식에서 6.25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를 본받아 국민과 군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5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은 모두 맡은 임무를 당당히 완수하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코로나와 맞섰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물자 운송 지원, 방역과 소독, 공항, 항만 검역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헌혈에 가장 먼저 팔을 거듭 붙인 것도 군 장병들입니다. 철동 같은 안보 태세 속에 악력에도 임무를 다한 우리 군을 애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과 함께한 우리 장병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 임춘수 소령은 1951년 7월 강원도 양구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깊이 딸의 돌 사진과 붙이지 못한 편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따님 임욱자님이 70년 만에 아버지에게 보내는 답장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임춘수 소령의 편지 한 통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조국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따님의 답장은 호국 영웅이 가족을 많이 사랑한 평범한 아버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6.25 전쟁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있는 살아있는 역사임을 증명합니다. 국가의 공식 기록 못지않은 무게로 애국과 호국의 역사가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조국, 우리 모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오늘 현충일을 맞아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신창섭 주무관과 피재호 사무관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고인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훈장과 정서를 받지 못한 5만 6천여 명의 유공자와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과 국가 유공자 정서를 전해드리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 5천여 명의 유공자를 찾았고 생존 유공자들께 훈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당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정서를 받지 못한 예비역 병장 김종효님께 오늘 국가 유공자 정서를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참전 용사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훈장과 정서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님은 미 극동사령부 비군인 특수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복무 기록이 없었지만 공적을 찾아내어 오늘 국가 유공자 정서를 드렸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남기지 못한 3만 2천여 유격분들의 공적도 함께 발굴하고 기리겠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 찾은 6.25 전쟁 전사자 고 박재권, 고 남궁선, 고 김기봉 이등 중사를 이곳 대전 현충원에 모셨고 고 정영진 하사의 아드님께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신혼에 헤어져 혼자 아들을 키워온 이분혜님은 오랜 기다림 끝에 90 나이에 고 김진구 하사의 유해와 상봉했습니다. 사흘 전 6월 3일 대구 앞산 충원탑에서 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 협조가 있었기에 우리는 영웅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 김진구 하사의 형님은 2006년 반드시 유해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67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추가 발굴했습니다. 발굴한 호국용사의 신원 확인에는 유가족들의 유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호국용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의 삶을 뒷받침하고 기업가 개성을 위한 보훈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조정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의료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49,000기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35만 기의 안장 능력을 44만 기까지 확충하고 2025년에는 54만 기 규모로 늘려 여울을 다해 국가 유공자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 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병사들의 일반 장애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전으로 인한 장애는 특히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일원화했고 유가족 가산제도를 신설해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훈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독립과 호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나라를 지켜낸 긍지가
민주주의로 부활했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의인을 낳았습니다. 독립, 호국, 민주혁명들은 각자 시대가 요구하는 애국을 실천했고 새로운 시대 정신과 역동적인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애국은 오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 협력의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었으며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의 오늘을 만든 애국 영령들입니다.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를 일구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이 지켜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참으로 자랑스러운 오늘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애국 영령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추모 공연을 하겠습니다. 처절한 전장에서 가장 빛나는 나이에 쓰러져간 모든 용사들을 위해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님이 고잉 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님의 어머니께서는 6.25 전쟁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미국으로 입양되셨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녹여내고 가족을 잃은 모든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연주곡 고잉 홈. 특별히 오늘은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서해 수호 전사자 천안함 46 용사묘역에서 직접 연주하겠습니다.
네, 멋진 연주를 해주신 리처드 용재온일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했던 그 평범한 군인들의 마음과 포화 속에서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서해수호 전사자분들의 희생, 아울러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주할 수 있음은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이름 모를 영웅, 흔들리고 부서지면서도 엄중한 사명을 다한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100년 전의 독립전쟁에서, 70년 전 6.25 전쟁에서, 수많은 애국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이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국의 길을 걸었던 그분들의 뜻을 이어 이제 오늘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이겨내고 하나된 마음으로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그날 공연이 있겠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 씨, 가수 알리 씨, 국립합창단, 대학생 연합합창단, 육해공 해병 성악중창단의 합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잔인한 햇살에도 그 봄은 아름다웠어. 숨죽인들 밭 위로 꽃잎은 붉게 피어나. 나와 나의 다름이 또 다른 우리의 아픔이라. 서로를 겨누는 명예 눈을 감으리라. 모든 바람이 걷는다. 그리움이 허락될 그날 거칠 게 없는 마음
네, 우리 하나된 마음이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을 가득 채운 웅장한 합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충의 노래를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추어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에 사나여 용서를 잠재우소서 충고는 영원히 결의 가슴에 이들은 불멸하는 대조국의 상징 나를 갈수록 악을 충성 세워라. 네, 이상으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 묘역 참배를 위해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각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51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3명, 인천 11명, 경기 8명 등 수도권이 42명입니다. 8일 만에 다시 50명대로 급증한 것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1,7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문 판매업소 같은 감염 사각지대에 대해 선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렬해질 것에 대비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집결했던 미 군 병력이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5일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 장관이 워싱턴 DC 인근에 배치된 약 500명의 병력이 귀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주 방위군에는 화기를 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려졌고 이는 시위에 대한 대응이 완화되는 신호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현충일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 31도 등 서쪽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JTBC 뉴스 특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약회사가 생활용품을 만들면 무엇이나